안녕하세요, 서오토반입니다. 오늘은 다치 챌린저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 거주하고 있는 28살 다치 챌린저 6.4 SRT 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출발하시면서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머슬카 끝판왕이라고도 불리는 다치 챌린저라고 하고, 그 다음에 8기통 자연흡기 아주 매력적인 차량입니다. 8기통의 자연흡기, 이거 하나로 일단 끝난 것 같은데 이 차량 타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9월에 차를 가져와서 지금 한 3개월 정도 주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타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감성이 너무 좋습니다. 딴 거 다 때려치우고 오로지 감성으로만. 겨울에도 창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근데 이게 창문을 닫아도 굉장한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금액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한국에 가져오면은 와이드바디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제 차량 같은 경우는 한 8천만원, 한 7,900만원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어떤 조건으로 가지고 오셨나요? 저는 초기 비용을 많이 드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할부 아니면 무조건 리스를 이용하는 편이고, 지금 차량 같은 경우는 취등록세를 제외하고 이번에는 할부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럼 월 납입금 어떤 조건으로 했을 때 얼마씩 나갈까요? 이자가 5.6% 정도에 월 납입금은 한 12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월 유지비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고속도로에서 얼마나 주행을 하느냐, 아니면은 장거리 얼마나 다니느냐, 아니면 순전히 출퇴근만 하느냐에 따라 좀 많이 천차만별로 좀 다른 것 같고요. 평균적으로 기름값만 50만원에서 많게는 한 90만원, 100만원까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연비가 어떻게 나오나요, 이 차량? 지금 같은 경우는 4.0이 찍혀 있는데 실질적인 연비는 도로에선 4.5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4.0으로 떨어진 거는 제가 원격 시동을 너무 오래 걸어놔서 원격 시동만 걸어도 기름 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고속도로 가면은 제가 실측 점검 많이 안 해봤는데 일단 10km 이상은 나오고, 제가 4.0에서 출발해서 서울 왕복을 크루즈로 얌전하게 운전을 하면 여기 찍히는 연비 같은 경우 한 7.0까지도 올라가는 걸 제가 봐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주행을 했는데도 예. 그 정도까지는 올라간다. 그러면은 보험료는 얼마 나오세요? 나이에 따라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사실 제 걸로 견적을 봤을 때는 자차 포함해서 480만원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서, 아버지한테 제가 도와달라고 해서 아버지 밑으로 들어가서 자차 들어서 한 350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아버지 밑으로 들어갔는데도 350이 나온다? 네네. 근데 이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연령에 따라서. 네. 그래서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장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 차의 장점은 정말 스포츠카에서 줄 수 없는 편안함이랑 이 넓은 레그룸, 일반 스포츠카에서 못 느끼는 그런 편한 승차감. 지금 같은 경우는 데일리로 그냥 놓고 다니면 굉장히 방지턱을 넘을 때나 웬만한 세단 못지 않을 정도로 정말 편합니다, 차가. 근데 지금 저도 승차감이 하드하다고는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원래 머스탱 차주였는데 머스탱이랑 비교했을 때 승차감이 너무 좋아서 장거리 갈 때 허리 아프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차를 더 매력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트도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 이 시트 같은 경우도 누워서 자면 정말 잠이 잘 옵니다. 시몬스 침대처럼. 네, 이 시트가 굉장히 푹신푹신하네요. 어이구. 이거 인터뷰 도중에 이게 자꾸 배기가 박박거리니까 제가 좀 신이 나네요. 일단 장점 중에도 이 배기음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머스탱이나 카마로나 챌린저 같은 머슬카 3대장 같은 경우는 각 차량 고유별로 좀 배기음이 좀 많이 다르긴 한데, 챌린저 같은 경우는 밀어내는 소리가 굉장히 좀 매력적이라서 저는 이 차의 배기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배기 소리 진짜 이건 인정이에요. 네. 저는 아까 차주님이 이렇게 주차장 들어오실 때 소리 듣고 와, 이거는 진짜가 왔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배기는 당연한 장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정말 큰 장점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머슬카 타시는 분들이라면 요 정도면은 정말 100% 다 만족하고 타실 것 같아요. 미국 차라서 있을 건 다 있고, 그 다음에 공조기가 좀 빨리 들어옵니다. 원격 시동 걸어놓으면은 타 차량 같은 경우는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게 1, 2분이면 차량이 따뜻해지고 시원해지는 게 금방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좀 굉장히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어떤 장점이 있나요? 그 다음에 미국 차인데 차량에 하만카돈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차답지 않은 그런 아주 좋은 음질의 스피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서 주행할 때도 굉장히 귀가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렁크 같은 경우도 스페어 타이어가 있을 자리에 하만카돈 스피커가 있는 것도 굉장히 좀 저도 이제 매력적이라 생각하는데, 이제 사고가 나거나 그랬을 때는 좀 안 좋은 단점으로 이제 후방에서 이렇게 박았을 때. 대신 이제 미국 차스럽지 않게 하만카돈이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트렁크가
일반 스포츠카에 비해서 상당히 큰 편입니다. 기울여서 넣으면 한 골프백은 한두 개 정도는 그래도 들어가지 않을까. 깊고 좀 넓어요. 그러면 이 차량 대표적인 장점은 배기음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거 한번 제대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살짝 액셀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배기랑 이 치고 나가는 이 능력이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해서. 와, 여러분들 지금 이거 들으셨나요? 저 방금 여기 목이 팍 꺾여가지고 땀난다. 처음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상당히 좀 많이 놀라고는 하세요.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나가는 게 빠르기 때문에 좀 롤러코스터 타시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방금 너무 재밌었어요. 장점은 이걸로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단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는 미국 차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 대비해서 이 실내 인테리어나 마감이나 뭐 단차적인 부분, 미국 차라면 다 똑같겠지만 그런 게 너무 아쉽지 않나. 제 차 본네트도 보시면 살짝 삐뚤어져 있고 그냥 그런 거 보면은 그냥 미국 차니까 그러고 넘어가기는 하는데 마감이 좀 아쉽고, 그 다음에 부품 같은 경우도 아는 사람들이 없으면은 부품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문제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수급이 되는 이제 부품들이 있는 반면에 없는 거 같은 경우는 몇 달을 기다려서 받아야 되고 당장 내가 운행할 차량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차를 사고가 내서 뭐 100대형 과실이 나면 물론 뭐 렌트를 돌리면 되긴 하는데 그걸 제외하고 나 혼자서 사고가 났을 땐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죠. 렌트카를 못 받는 경우에는 수리 그렇죠.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 다찌라는 브랜드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부품 구하고 뭐 서비스 센터 찾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느 서비스 센터 가면 이 차는 저희 못한다 이런 식으로 좀 거부를 당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시는 지인들이나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좀 하시다 보면은 좀 부품이나 이런 거에 대해 좀 괜찮긴 할 텐데 그런 걸 무지하고 그냥 데일리로 이용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아쉬운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렌트카 없이 만약에 차량이 수리가 2달이 걸리면 이거는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다른 장점으로는 뭐 상대방이 과실을 많이 낸 사고였을 경우에 네. 원하는 차량들은 내 맘대로 골라 탈 수 있는 건 또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상대방 과실일 경우에는 그렇죠. 맥라렌이라든지 네. 저 포르쉐 타려면 포르쉐 내려주시기도 하고 벤츠 타고 싶다면 벤츠 내려주시기도 하고 그런 쪽에서는 장점 아닌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는데 정말 네. 단독 사고가 나거나 내 네.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는 수리비도 수리비일 뿐인더러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린다는 게 최대의 단점. 그래서 이 차를 운행하실 거면은 차량 관련 커뮤니티에서 좀 오래 활동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동호 활동을 좀 필히 좀 하시고 데일리카로 아니면 다른 차를 운행하고 계신다면은 사실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챌린저라는 차량이 데일리 차량이기 때문에 좀 항상 좀 조심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차주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이거는 다른 차주님들께 단점이네요. 차량 수리가 2달이 걸리는데 렌트카를 맥라렌 이런 걸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이거는 다른 분들한테 단점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CC가 깡패다 보니 이거는 다른 분들이 앞에 보이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차량 타고 다니시면 주위 반응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 앞에 딱 갔을 때 와 씨 삐 하고 이거 뭐야 좀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날씨 좋을 때 창문 열고 다니다 보면 옆에서 막 아저씨분들이 이 차는 어디 거냐 좀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오늘 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엔진 오일을 갈러 갔었는데 뒤에 이제 벤츠 타시는 이제 아저씨분이 내려서 이 차 뭐냐 이거 뭐 클래식하게 생기고 정말 멋지다 하면서 조금 막 그런 것도 있고 좀 하차감도 상당히 좀 일반 스포츠카에 비해서 뭐 꿀리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아시는 분들한테는 슈퍼카 취급을 받는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올드한 차량이나 아니면 저런 똥차를 끌고 다니지 좀 7, 80년대 차를 보시는 분들도 좀 상당히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머슬카 하면은 꼭 다치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다치 챌린저를 구매하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이제 머스탱을 타고 다녔었는데 원래 머스탱 GT를 계약하려다가 SK 엔카나 뭐 여러 가지 뭐 어플들을 통해서 보다 보니 챌린저라는 차량도 가격대가 사실 중고긴 해도 머스탱 GT 살 돈으로 이 차량을 가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도 있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희소성입니다. 희소성이 너무 이 차량이 좋다 보니까 이 차에 좀 많이 꽂혀서 좀 사게 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카마로 같은 경우도 제가 타봤는데 앞에 이 시야각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을 고려했을 때 이 차량이 좀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이 차량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이 다치 챌린저 구매를 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많지는 않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거는 꼭 알아야 한다 할 점 있을까요? 진짜 알아두셔야 될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품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름값이 제가 아까 얼마까지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본인의 운전 주행 습관에 따라서 이 금액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데일리로 타고 다니신다 하시면은 도로에서 네. 내가 출퇴근하는데 연비가 4밖에 안 나와. 그러면은 사실 너무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이 차량에 대해서 구매를 하실 때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저도 뭐 머스탱을 탔었지만 뭐 GT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주유를 하면 어느 정도 탈 수 있는 그런 양이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주유소랑 거의 애인처럼 자주 봐요. 내가 가는 주유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춘천에서 강릉을 가면 강릉에 있는 고급 휘발유 또 찾아야 돼요. 그게 좀 큰 단점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디 한번 갔다 오면은 기름이 반이 날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우토바님이랑 아까 주차장에 출발해서 드라이브를 하고 있지만 네. 드라이브 하면서 지금 눈금이 달았어요. 사실 저희가 뭐 얼마 밟지도 않았고 주행거리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실눈금이 반칸이 좀 달았어요. 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요것만 알고 계시면은 이 차량 주행하시는 데는 구입하시고 이런 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가격대가 네. 직수입해 오시는 것보다 중고차 시세가 조금 더 비싸기는 한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워낙 마니악한 차량이다 보니까 아마 다 알고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토반 촬영 중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하고 있지 않나 지금. 네. 기름이 이렇게 지금 다는 걸 보니까 가장 비싼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금액적인 것도 그렇지만 이 네. 기름값 때문에 카푸어가 돼가고 있죠. 혹시 이 차량 구매를 하시고 타고 다니시다가 후회 되신 적 있나요? 처음에 이 차량을 사고 기름값 때문에 한번 후회를 좀 많이 했어요. 내가 아무리 감성이 좋고 배기 네. 소리가 좋고排기통이 좋다고 이 차를 구매를 했지만 사실 조금排기통에 대해 무지한 상태로 제가 이 차를 구매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남양주에서 차를 가져왔어요. 앵꼬였거든요. 고급 휘발유를 찾아서 넣었는데 그때 기름값이 한 11만 원인가 12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고속주행으로 해서 춘천에 왔을 때는 뭐 기름이 다는 게 고속주행이다 보니까 별로 보이지가 않았는데 이틀 타고 다니니까 기름이 없더라고요. 근데 또 그만큼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이틀 만에 제가 22만 원을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통장 잔고가 네. 비는 게 보이는 거예요. 기름값 하나로. 그래서 한번 후회를 했는데 이것도 사람이 아무래도 좀 변화를 좀 하는 동물이다 보니 적응이 돼서 지금은 타는데 처음에 기름값 때문에 너무 많이 후회를 했어요. 그러면 이 차량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차량은 머슬카에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별 5개 중에 저는 5.5개를 주고 싶어요. 머슬카를 타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타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차량을 한 번이라도 타보셨다면 다 아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정말 말로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어서 타봐야 아는 차.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 차량이 올드카가 아니라고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서우터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 좀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터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